1번부터 보시면 1번은 세점 0,0, 마이너스 3,4, 1,2를 지나는 원을 할 때 a, b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 여기다 놓고 한 점 한 점 대입을 하는 거였죠. 0,0부터 대입해 주시면 x랑 y도 다 올라오니까 c는 0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4를 대입해 주시면 9 플러스 16 마이너스 3a 플러스 4y c는 0이니까 안 쓸게요. 는 0 이렇게 나오죠. 그치? 1,2를 집어넣어 주시면요. 1 플러스 4 더하기 a 더하기 2b는 0 이렇게 쓰죠. 여기도 아까 전에도 4b네요. 그쵸? 이것도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연립을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3a 그죠? 마이너스 3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25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죠? 둘 다음에 25니까 여기도 정리해 주시면 a 플러스 2b는 요것이 인간이면 마이너스 5가 되더라. 이렇게 되죠. 우리는 여기다 2배를 해줄 거예요. 2배를 해주시면 2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25였으니까 2를 빼준다고 해주면 이렇게 없어지고 그쵸? 여기는 5a가 되네요. 5a는 빼기 여기 플러스가 되죠? 15죠? 따라서 a는 3이 되고요. b는 3을 집어넣어 주시면 넘겨서 2b는 마이너스 8이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요 식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c는 0이라고 쓸 수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중심 좌표잖아요. a랑 b는. 여기서 중심이라는 것은 이것의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거니까 얘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x제곱 플러스 3x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절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y제곱 c가 0이었는데 그쵸? 무슨 0인데 얘네도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이제 넘겨주시면 4분의 9하고 4를 내 마음대로 또 더했으니까 5변의 도가 더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분의 25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a는 마이너스 2분의 3 b는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 더하기 b를 구하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에다 더하기 1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2분의 1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넘기면 그 다음은 이제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고요. 위에 있는 점 2,4에서의 그은 접선을 L이라고 하자. 이 원에 접하고 직선 L의 평행인 직선의 y절편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위에 있는 점, 원 위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을 어떻게 쓰면 돼요? L이라는 접선은 우리는 접점이면 여기가 XX, 얘는 YY로 나누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접점의 X좌표를 쏙쏙 집어넣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2X 더하기 4Y는 20이라는 식을 알 수 있고요. 정리를 해주시면 X 플러스 2Y는 10이죠. 따라서 Y는 넘겨주시면 2분의 마이너스 1X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이 직선 L의 평행인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얘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b라고 두고요. 이게 이 원하고 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원하고 0,0의 중심이고 이 원하고 이렇게 접하는 애가 또 이거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b구나 이런 거죠. 얘가 이렇게 수직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누구랑 똑같다? 반지름 루트 20, 즉 이 루트 5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20 곱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x, 여기다가도 2를 다 곱해 정리할 거예요. 플러스 2y 마이너스 2b는 0이라고 둔다면 요거부터 0,04의 거리이기 때문에 루트의 1제곱 x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 y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에 절대값에 00을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2b. 요것이 2루트 5 반지름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b의 절대값이 결국 이게 루트 5잖아요. 그래서 갖다 곱해주니까 10이 되죠. 따라서 이 b의 값은 뿔마 10이고요. b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식이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5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5냐 이건데 요건 요거랑 똑같잖아요. 결국 답은 요거죠. 그쵸? 평행하면서 직선하고 접하는 애는 요걸 말하는 거고 거기에 y절편은 마이너스 5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도 보시면 점 2,-2에서 2,-1에서 원에 그은 접선 두 접선의 기울기가 각각 m1, m2라고 할 때 요거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얘네는 요거에서 그은 거예요.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둘게요. 그럼 y는 m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요 마이너스 2,1은 지나는 기울기는 모르지만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럼 y는 mx 플러스 2m 마이너스 1이고요. 요게 중심이 원의 중심이 지금 이렇게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3,4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에 이렇게 접하는 거다. 요게 y는 mx 플러스 2m 마이너스 1이고요. 요게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5와 같다. 이걸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mx-y 플러스 2m 마이너스는 0이고요. 요거하고 마이너스 3,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구하면 루트에 x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 y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에 절대값을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4 플러스 2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요 값이 누구랑 똑같다? 반지름 루트 5와 같다. 이렇게 되죠. 풀어주시면 이렇게 절대값은 루트 5의 m제곱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되겠죠. 루트에.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m제곱 플러스 10m 플러스 25는 이것도 제곱되죠. 그래서 5m제곱 플러스 5가 되죠.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4m제곱에 마이너스 10m에 마이너스 20은 0이 되기 때문에 2로 약분이 돼요. 그래서 5m에 마이너스 10은 0이고요. 이 1에 5, 20이기 때문에 약분이 안 되네요.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럼 이거는 이것의 값의 m의 값이 두 개라는 거죠. 그게 하나는 m1이고 하나는 m2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 주시면 두 근의 합은 2분의 5가 되고요. 그렇죠? a분의 마이너스 b였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거를 보시면요. m1분의 1 더하기 m2분의 1이기 때문에 요거를 통분해 주시면 m1, m2분의 m2 더하기 m1 이렇게 통분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곱은 이게 마이너스 5라고 찾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그쵸? 두 분의 합은 2분의 5였기 때문에 2분의 5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번분수 처리해주면 요 자리와 요 자리가 약분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써주시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2번입니다. 4번도 보시면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찾는 게 힘드니까 우리는 그냥 원의 중심을 쓸게요. 이게 원의 중심이 얼마였던 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니까 p, q였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원의 중심이 평행 이동을 해 가자고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고 그랬으니까 q, p가 될 거고요. 그것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그랬으니 점의 이동은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5만큼인데 중심이 이동한 거니까 점의 이동이라서 그대로 갖다 적어줬어요. 그럼 그렇게 이동한 애가 q-3, p 플러스 5가 중심인데요. 이 중심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1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q-3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q의 값은 넘겨줘서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p 플러스 5가 1이었기 때문에 넘겨주면 p는 마이너스 4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평행 이동을 해도 대칭 이동을 해도 변하지 않는 건 이 반지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있던 반지름의 길이는 2였구나. 요거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원래대로 써주시면 x좌표가 마이너스 4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y좌표가 이거 있으니까 y-1의 제곱은 4r이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를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4가 되고요. 정리를 해주시면 8x 마이너스 2y 넘겨주면 10이죠. 그래서 13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얘랑 비교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 따라서 A는 얼마라는 게 나와요? 8이고요. B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C는 13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주시면 19가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3,2이고 점 P에 대하여 X축에 접하는 원이 있다.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이 있네요. 근데 원의 중심이 지금 얼마래요? 3,1이래요. 근데 X축에 접하니까 여기서 그대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요 반지름의 길이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 X의 좌표는 얼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요게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왔으니까 요 X 좌표와 똑같다라는 걸 알죠? 그럼 얘는 P의 좌표는 우린 3,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것의 길이가 루트 3이래요. 그럼 우린 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루트 3의 x-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되죠? 그 다음에 요 L2는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것도 얘기해 줬어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는 요 알고 싶은 건 요 R하고 Q랑 만나는 요 점이죠. 그쵸? 대칭일 거예요. 요 3에 대해서 완전한 대칭을 이루겠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요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주면 수직 몇 등분이 돼요? 2등분이 됨을 알 수 있죠. 현의 길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 P부터 Q까지가 직선이니까 원이 있는 현의 길이죠. 현의 길이는 원의 중심에서 내려주면 수직 2등분이 되더라. 그쵸? 그럼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 이거였거든요. 정리해 주시면 루트 3x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3 루트 3은 0입니다. 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요거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루트 3은 0과 3,2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루트에 x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 y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의 절대값에 3 루트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루트 3이죠. 그러면 이거의 절대값 처리를 해주시면 1이 됨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가 1이에요. 그럼 우리는 요만큼의 길이는 루트에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3이죠. 따라서 우리는 요 PQ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2 루트 3이었구나.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여기가 기울기가 루트 3인 이유가 있어요. 기울기가 루트 3은 탄젠트 값이에요. 그럼 탄젠트 그 X축과 이루는 그 각을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몇 도일 때? 60도일 때 루트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 요 각도가 60도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었으니 요 각도도 얼마예요? 요 각도도 60도예요. 그러니 합쳐서 180도니까 여기는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60도겠죠. 근데 우리는 요거와 요것의 길이는 어떨 거예요? 같겠죠. 왜냐면 기울기는 똑같고 지나는 똑같으니까 여기 똑같을 거 아니에요. 수직이고 여기 길이 똑같이 이럴 거고. 그쵸? 그러니까 길이가 같은데 60도예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겠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PQR이라는 애가 정삼각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었죠. 이걸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루트 3에 계산해주면 4, 3, 12가 되기 때문에 3 루트 3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6번을 보시면 6번은 2점. 자, 6번을 보시면 2점 A가 A,1, B는 O, B로부터 거리의 B가 1대2인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구했어요. 이거 이 P가 그리는 도형이기 때문에 P를 X, Y라고 두고 자체 방정식을 구해도 답은 어차피 똑같이 나올 텐데요. 그거 말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기억할까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냐? 우리가 이 두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을 일정한 B로 나눠주는 그 모든 점들을 구해주시면 이렇게 다 구해지잖아요. 이렇게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그리면 결국 뭐가 그려지더라? 원이 하나 그려지더라 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이 길이의 b가 m 대 n이었으면 m 대 n의 내분점과 이 m 대 n의 m 대 n의 외분점이 이 점이 그리는 원의 양 끝점이더라. 그래서 그들의 중점이 중심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내심과 외심이 지름의 양 끝점이다. 라고 풀었던 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려고 해요. 지금 x, y라고 두고 풀어도 되지만 그거 말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성질을 가지고 이용해 주시면 오늘 일단은 내분점을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내분점은
3분의 5 플러스 2a가 되고요. 3분의 b 플러스 2가 되겠죠. 외분점은 둘이 뺀 걸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5 빼기 2a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b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지름 이 원의 양 끝점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중점이 바로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점을 구해주시면 중점은 2분의 그쵸 5분의 2분의 여기 3인데 3분의 5 플러스 2a 이거 마이너스 처리는 할게요. 그럼 더하기 2a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시죠. 콤마 2분의 3분의 b 플러스 2에 이것도 마이너스 처리해서 더해주시면 2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이 원의 중심이고 그 원의 중심이 지금 1,2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따라서 3분의 5 플러스 2a 플러스 2a 마이너스 5는 2가 되죠. 이거 2를 양쪽에 곱해준 거예요. 그리고 정리해 주시면 3분의 6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8a 3분의 8a는 넘겨주시면 7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고요. 7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3씩 다 곱할까요? 8a는 21 마이너스 5 16이죠. 따라서 a는 2라는 게 나옵니다. 똑같이 b도 구해주시면 3분의 b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b는 뭐가 돼요? 2를 곱해주니까 4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3분의 2 마이너스 2b는 그쵸?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2이기 때문에 얘네도 2 마이너스 3분의 2죠. 3씩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b는 6 마이너스 2니까 우리는 4가 되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 우리는 a랑 b는 찾았죠. 그래서 a는 2였고요. b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찾았어요? 그럼 반지름 어떻게 구하냐? 원의 중심이 지금 1,2였잖아요. 근데 외분점, 내분점 저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의 양 끝점이라고 했으니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외분점, 이게 내분점, 이게 외분점이라면 원의 중점이 지금 1,2잖아요. 그러면 요 한 점까지의 거리가 이게 반지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 점을 찾아오자고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도 2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집어넣어 주시면 5 더하기 9 4가 되니까 9죠. 그래서 3,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3,0부터 1,2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루트에 빼서 제곱이죠.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해 주시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해 주면 루트 8이죠. 루트 8이 반지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r제곱짜리니까 제곱해줘서 8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8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뭐 하래요? 지금 이렇게 더하래요. 답이 8이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7번도 보시면 A는 마이너스 1, 5를 원소로 갖고 있고요. B는 1, 2, 4, 5를 원소로 갖고 있는 것 중에 옳은 것의 개수는 이라고 불렀거든요. 기억 보시면 4는 A 안에 속하지 않는 게 맞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니은도 맞습니다. 마이너스 1과 5를 부분집합으로 A는 갖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5라는 이렇게 생긴 원소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생긴 애가 안 존재하고요. 5라는 애가 원소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지창을 썼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맞는 말이고요. 1, 2, 3은 B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1, 2, 3이 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렇게가 부분집합은 아닌 게 맞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가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다 두 집합 A가 1, 2, 3, 4고요. A 빼기 B와 B 빼기 A의 합집합이 3, 4, 7, 9, 1을 만족할 때 집합 B의 모든 원수는 합은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A가 있고요. 이렇게 B가 있대요. 우리는 A에서 B를 뺀 여기와 B에서 A를 뺀 여기가 3, 4, 7, 9인데 A랑 똑같이 겹치는 게 지금 3, 4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3하고 4가 들어가야겠죠. 그쵸? 여기가 3하고 4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나머지 7, 9가 여기 자리에다가 그쵸? 그 다음에 A의 나머지 자리는 1, 2로 채우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B가 여기죠. 그래서 결국 B의 집합이라는 것은 1, 2, 7, 9가 될 거고요. 그들의 합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7 더하기 9가 되고요. 19죠. 정답은 3번입니다. 9번도 보시면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K로 나타낼 때 집합 이것의 원소의 개수는 2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배수의 집합은 이렇게 교집합일 때 4하고 6에게 교집합을 구하라 하면 4하고 6에 뭘 찾았어요? 최소 공배수를 찾았어요. 이렇게 다 곱한 게 최소 공배수니까 10이죠. 따라서
A3의 배수와 A12의 배수의 합집합을 구하라는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12의 배수는 다 3의 배수 안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12의 배수는 A3의 배수 안에 다 포함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A3이죠. 그래서 3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를 찾으라는 문제와 동일하다. 그래서 100을 3으로 나눠주시면 3, 3은 9, 12고 3, 3은 9 이렇게 되죠. 그래서 33개가 늘죠. 그래서 우린 요거의 개수, 그 A3의 원소의 개수는 33개더라.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도 보시면 10번은 A라는 집합 1, 2, 3, 4, 5의 부분집합 중 1을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요. 얘가 또는이기 때문에 합집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가 더하기죠. 그 다음에 2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주시면 돼요.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겹치는 게 있죠. 여기서도 2를 포함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2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그쵸? 2를 포함하지 않는 요 경우에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셌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을 셌기 때문에 뭐를 빼준다? 1과 2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두 번을 뺐기 때문에 두 번을 더했기 때문에 한 번은 빼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얘를 꼭 들어가면 안 됐으니까 얘를 제외시키고 나머지의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2에 하나, 둘, 셋, 4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4제곱이죠. 그 다음에 2를 포함하지 않는 건 이번에 2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하나, 둘, 셋, 4개죠. 2의 4제곱입니다. 여기서 뺀다는 거예요. 겹치는 1하고 2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는 빼주더라. 2의 세제곱이죠. 16 더하기 16 빼기 8이라서 정답은 24가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도 보시면 재능 기부로 봉사활동을 하는 동아리 100명 중에서 벽화를 그리는 봉사를 하는 사람이 35명, 교육 봉사를 하는 학생이 52명, 벽화 그리기를 하지 않거나 또는 교육 봉사를 하지 않는 학생이 80명이라고 한다. 이때 벽화 그리기 또는 교육 봉사를 하는 학생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벽화를 그리는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 수가 35명. 그죠? 그 다음에 교육 봉사를 하는 학생 수가 52명. 이 얘기예요. 그리고 벽화를 그리지 않거나, 여집합이죠? 않거나니까 합집합. 또는, 그쵸? 교육 봉사를 하지 않는 애. 요들의 원소의 개수가 80이다 이거죠. 그럼 요것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드모르간에 의해서 벽화를 그리고 교육을 하는 아이들의 교집합의 여집합. 요것이 80이다 요 얘기죠. 근데 전체 학생 수가 동아리 학생 수가 1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벽화와 교육을 모두 하는 학생은 20명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벽화 또는 교육을 하는 아이들의 개수이기 때문에요. 요것은 벽화의 개수와 또 교육을 하는 아이들의 개수를 더해주고요. 교집합의 개수는 한번 뭐 해주는 거였어요? 빼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5 더하기 52에서 20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5를 더한 게 되니까 67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보시면 전체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A 여집합이 B 안에 들어간대. 그럼 저거는 저대로 그림을 그려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A의 여집합이 그쵸? 누구 안에 들어간다? B 안에 들어간다.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요거 A 여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요렇게죠. 요렇게 초록색으로 지금 빗금치는 요 부분이 바로 뭘 의미한다? 요 부분이 A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습니다. A 여집합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다. 맞는 말이죠. 왜냐면 A 여집합이 B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A에서 B를 빼면 A 여집합이다. A잖아요. A에서 B를 뺐어요. 아까 전에 이걸 빼요. 그러면 그걸 여기 바깥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되죠. 그쵸? 여기서 그쵸? 초록색에서 지금 파란 여기 B를 뺐어요. 그러면 여기가 되잖아요. 그쵸? 요 보라색이 되고 요 보라색이 의미하는 게 바로 B의 여집합이죠.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A의 여집합하고 그죠? A의 여집합 여기죠? 색칠을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디귿 A의 여집합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B를 합한대요. B는 여기잖아요. 합해주면 B가 되는 거 맞는 말이죠.
A와 B의 합집합이래요. A와 B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아니죠. 우리가 보시면 전체 집합인지 확인해 볼게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어요. 아까 다시 그림을 그려주시면 B가 이렇게 있었고 지금 A의 여집합이 요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여기가 A였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가 A였어요. 요게 A고 그쵸? 그 다음에 B는 어디예요? 요거죠. 요게 B네요. 그쵸? 둘을 합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체 집합이 되는 거 맞네요. 미율도 맞는 말이다. 그쵸? 다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 A와 B의 교집합은 겹치는 게 있어요? 겹치는 게 여기가 있죠. 그쵸? 여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가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A 여집합이 B에 포함될 때는 둘이 어떤 경우도 생각해요?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은 경우도 볼 거예요. 얘는 보면 A 여집합이 만약에 B하고 같은 경우도 가능하니까 이걸 볼 거예요. 그럼 요거는 전체 집합에서 이렇게 A 여집합이 B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여기가 되죠. 여기가 A잖아요. 그럼 A랑 B랑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집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명제는 모든 걸 항상 성립할 때가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죠. 요런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이 명제를 거짓을 만드는 발레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명제 x의 4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 아니면 x는 k가 아니다. 이것이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곱순이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모두 참이었죠. 대우도 참이었죠. 그걸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우를 구해주시면 x가 k이면 뭐가 돼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다. 이걸 만족하기 때문에 k를 집어넣어 주시면 k의 4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 될 거고요. k의 4제곱은 16이죠.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곱시기 때문에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죠. 정답은 2번입니다. 보시면 A, B, C가 실수일 때 다음 보기 중 A가 B가 C가 0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요거 A는 B는 C는 0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방향대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이 이렇게 A, B 절대값과 B, C 절대값과 C 절대값이 0이려면 결국에 무슨 뜻이에요?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죠. 그럼 얘네 둘이 0이니까 A 또는 B가 0이고요. 그쵸? A 또는 B가 0이면 되고요. B 또는 C가 0이면 되고요. C 또는 A가 0이면 되죠. 그럼 다 0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 A랑 B가 0이에요 라고 하면 얘네들도 다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쪽은 방향이 안 맞지만 A, B, C가 다 모두가 0이라면 가능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왜 틀렸냐? A만 0이고 B가 0이고 만약에 C가 3이에요. 이렇게 숫자가 있다면 여기 발레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발레를 내가 생각해 준다면 요건 0이죠. 얘도 0이죠. 얘도 0이죠. 그래서 0을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방향은 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필요 조건이고요. 요렇게 되면 얘도 A는 B랑 같다라는 거고요. B는 C랑 같다라는 거고 C는 A랑 같다라는 얘기죠.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0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따라서 결국 A랑 B랑 C가 같다라는 얘기지 얘네가 모두 A랑 B랑 C가 같은데 모두 0으로 같을 필요까지는 없죠. 근데 얘네가 0으로 다 같으면 이쪽은 만족하죠. 그래서 얘네도 필요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모두 다 필요 조건을 만족하고요. X축에 접한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판별식을 쓰도록 할게요.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0이 되네요. 그럼 이때는 A랑 B랑 C가 모두가 다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것은 A는 B는 C는 0이 되기 위해서는 이쪽 방향도 맞고 이쪽 방향도 맞았기 때문에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거기 때문에 디귿은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서답형으로 가시면 서답형 1번 방정식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일 때 A값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이 되려면 결국에 X제곱 앞의 개수와 Y제곱 앞의 개수가 일단은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이 되려면 여기가 1이어야 되죠. 그래서 A-2B는 지금 1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주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에 플러스 A 플러스 3의 Y
플러스 2b의 제곱 8은 0이죠.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를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드니까 x-5의 제곱 더하기 여기를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드니까 y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요.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b제곱 플러스 이것도 마이너스 8이죠. 그리고 요거 제가 완전제곱식 하냐고 25를 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변에도 똑같이 25를 더해주고요. 완전제곱식 하려고 여기를 더해준 4분의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2b 제곱에 플러스 8을 빼주면 17이고요. 플러스 4분의 a 플러스 3의 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b가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1 플러스 2b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2b 제곱에 플러스 17은 4분의 계산해 주시면 4 플러스 2b 전체의 제곱이죠. 플러스 요 값이 우리는 반지름의 제곱자리잖아요. 이게 r제곱이에요. 그럼 r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 우리는 그 도형이 원을 만족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2b제곱에 플러스 17분의 4분의 4, 4, 16 플러스 8이 16b 플러스 4b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다 약분을 이렇게 약분이 되죠. 이렇게 약분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b에 플러스 2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해주면 마이너스를 떼어주려고 해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떼어주시면 부동반이 바뀌죠. 그럼 7, 3, 21에 우리는 여기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따라서 b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7까지가 되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a는 1 플러스 2b였거든요. 그럼 요 범위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b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6부터 7이 14까지고요. 1 더하기 2b를 해주니까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5부터 15까지죠. 요 사이에 있는 a죠. 이게 a가 마이너스 5와 누구 사이예요? 마이너스 5와 15 사이가 되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A랑 B가 모두 정수라고 그랬어요. A랑 B가 모두 정수이기 때문에 B도 정수여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B가 정수여야 되고 이것도 만족하는 A가 정수여야 하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가 B 앞에 2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A는 반드시 뭐일 거예요? A는 홀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A 값은 홀수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홀수 중에서 최대값은 우리는 최대값은 당연히 13일 거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A도 정수고 B도 정수예요. 그쵸? B가 정수기 때문에 반드시 A가 짝수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 그거까지 꼭 기억을 합시다. 서답형 2번도 보시면 직선 이것이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한 도형이 자기 자신이 됐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을 해주시면 x 자리 대신에 y를 집어넣고요. y 자리 대신에 x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이것이 될 거고요.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플러스는 0인데요. 이것이 여기 자기 자신 요 모양과 그쵸? 요 모양이 서로 어떠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면 되겠죠. 서답형 3번도 보시면 원이 있어요. 이렇게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5와 직선 y는 x 플러스 4의 두 교점을 a, b라고 하자. a에서 점 a의 그은 원의 그은 접선을 L1 점 B에서 원의 그은 접선을 L2라고 할 때 다른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A랑 B의 좌표를 각각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 우리는 요거의 교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뭐 해주면 돼요? 대입을 해주시죠.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자리 대신에 x 플러스 4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이것은 5니까 전개를 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더하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5가 됩니다. 이 x제곱에 플러스 10x에 5도 넘겨올게요. 넘어오면 플러스 8은 0이 되죠. 2로 약분해주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는 0이라서 4일에 플러스 플러스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1인데 a의 x좌표는 b의
x좌표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면 돼요. 우리는 여기하고 여기 둘의 교점이기 때문에 직선에다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쵸? 원에다 대입해도 되고 직선에다 대입해도 되는데 직선에다 대입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시면 3이고요. b좌표의 x좌표는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고 이번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주시면 0이 되겠죠. 이렇게 a, b의 좌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접선 이제 2번 접선 L과 L2의 방정식 각각 구하면 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접선 이거의 접점이에요. 이걸 접점으로 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싶기 때문에 원이 나왔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x 플러스 3이 두 개잖아요.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고 y-2, y-2 이렇게 써준 다음에 접점에 x좌표를 그대로 집어넣고 접점에 y좌표를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2에 x 플러스 3 플러스 y-2는 5 이렇게 될 거예요. 요게 L1이죠. 그래서 L1은 결국에 2x 플러스 y에 계산해 주시면 여기 이렇게 해주면 6이고요. 마이너스 2고요. 요것도 넘겨올게요. 오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L2는요. 이번엔 L2는 누구를 집어넣으면 돼요? B좌표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고요.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4랑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에 Y 마이너스 2는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L2에는 이렇게 이쪽으로 다 넘길게요. 그러면 X 더하기 2Y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4는 0 이렇게가 나오죠. 그래서 L1과 L2가 이렇게 나옵니다. 원의 중심 C고요. L1과 L2의 교점을 D라고 할 때 사각형의 넓이는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얘네는 3번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시면 원의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3,2고 그쵸? 마이너스 3,2고 이렇게 원의 중심이 이렇게 C가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3,2가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생기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겠죠? 루트 5인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좀 펼쳐서 가겠죠? 이렇게 생긴 원이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우리는 접선을 그렸잖아요. 마이너스 1,3에서 이렇게 접선 하나 그렸고, 그쵸?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누구에서 그 4,0에서도 접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죠. 접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접선을 이렇게 그려서 만나는 교점, 여기를 P라고 둔다. 요 얘기거든요. 요 점을 지금 여기가 A였고요. 여기가 B였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여기랑 당연히 수직이고 이렇게 만나는 점도 수직이겠네요. 그쵸?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요 넓이에요. 요 넓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주시면 돼요? 이렇게 구해주면 우리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그쵸? 다시 요렇게 생긴 접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하고 여기도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 삼각형은 서로 합동일 거예요. 요 두 삼각형은 합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삼각형 넓이 하나만 구해서 몇 배 해주시면 돼요? 2배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당연히 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수직으로 만난다고요. 그쵸? 여기는 반지름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는 루트 5고요. 요 점을 그려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이용해 주려고 해요. 그럼 여기 이 P와 C점의 사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점을 구하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식에다 2배를 해주시면 L1에 2배를 해주시면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x 더하기 2y 플러스 4는 0이죠. 연립을 해주시면 3x 마이너스 6은 0이니 x는 2가 되고요. x1을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그럼 집어넣어주면 2y 플러스 6은 0이 되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 마이너스 3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PC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루트에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이라서 루트 50이죠. 여기까지의 길이가 루트 50이래요. 그렇죠?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50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피타고라스 써주시면 되죠. 루트에 50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루트 45, 즉 3루트 5가 되겠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5예요. 곱하기 3루트 5죠.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 3, 5, 15가 되겠죠. 정답은 15입니다. 서답형 4번으로 가시면 우리가 이렇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를 봐달라는 거죠. 얘네는 보면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 이것은 f의 x, y는 0이라는 그래프고요. f의 y 마이너스 y, x 이렇게 됐겠죠. f의 y, x는 0 이렇게 된다는 건 y는 x에 대칭을 했다는 얘기고요. 거기서 한 번 더 f의 y 마이너스 y, f의 y, x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변했다는 건 x 대신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x에 대해 점들을 보시면 요 점을 갖고 온다고 생각해 주시자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0을 갖고 온다고 생각해 주면 y는 x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0, 마이너스 3이 됐고요. x축으로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 평이동한 거죠. 도형의 이동이라서 부호를 반대로 본 거예요. 그쵸? 그래서 2, 마이너스 3을 지날 거예요. 그럼 2,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점은 한 점을 찍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요 점도 볼까요? 마이너스 1, 0도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 0도 y는 x 대칭이니까 0, 마이너스 1이고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2, 마이너스 1 이렇게 점이 찍힐 거고요. 하나 더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1, 2도 보시면 y는 x 대칭이면 2, 마이너스 1일 거고 그것이 이만큼 이만큼 평이동했으니까 4,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도형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 그래프는 이제 f의 x, y는 0이요. 누구 축?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원점 대칭을 했을 거고요. 원점 대칭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것을 f의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묶어서 보셔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의 y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평행 이동한 것은 꼭 부호를 바꿔서 봐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도 역시 보시면 마이너스 3,0이라는 그래프가 원점 대칭해주면 3,0이 됐고요. x축의 방향을 1만큼 갔으니까 4, y축의 방향 마이너스 1만큼 4,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4, 마이너스 이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 역시 0을 봐주시면 원점 대칭이니까 1, 0이 되고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갔으니까 2고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번엔 2, 마이너스 1을 지날 거고요. 그쵸? 또 하나 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도 보시면 마이너스 1, 2도 본다면 원점 대칭을 한다면 1,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2가 되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3이 찍혀서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하고 2를 비교해 주시면 서로 같은 도형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답형 5번 보시면 A 합집합 A와 B 합집합이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러면 얘네는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시고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대요. 첫 번째 이렇게 그려진 이 부분을 보시면 AA와 A는 여기를 말하고요. B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기를 말하죠. 둘의 합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빗금친 전체 부분을 다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얘네는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얘네도 그림을 그려주시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면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된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채워보도록 할게요. A와 B를 합쳐준 걸 채워보도록 하면 우리는 요걸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부분에 1, 2, 4, 8, 11, 1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빗금친 요 부분에 3, 4, 11, 3이 있어요. 그럼 둘의 겹치는 부분이 어디냐? 겹치는 부분은 여기 요 A와 요 바깥에 있는 부분이죠. 그럼 거기에 겹치는 숫자가 4하고 11, 4하고 11이 있어요. 그럼 4하고 11은 여기 요렇게 생긴 이렇게 겹친 여기 그쵸? 이렇게 펼친 이렇게 A 이쪽 부분과 여기에 4하고 11이 존재하더라 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둘이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3하고 13은 어디에 있냐라고 보시면 요 그림과 요 그림에서
색칠이 안 되는 부분, 우리 여기는 색칠되어 있지만 여기는 둘이 색칠이 좀 다른 부분은 여기죠. 여기만 여기에 색칠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3하고 13이 존재하겠죠. 6하고 3하고 13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여기 두 번째 그림에만 또 있는 부분이 어디냐? 얘랑 다르게 있는 부분이 여기죠. 여기에 이제 1, 2, 8, 12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 2, 8, 12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에서 A를 뺀 부분은 결국엔 여기 보라색 여기 구간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 2, 8, 12가 됨을 알 수 있고요. B를 제외한 나머지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B가 요거 전체 다 B는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제외한 나머지니까 누구예요? 얘밖에 없네요. 그래서 4하고 11이 되겠죠. 자, 마지막이죠. 서답형 6번을 보시면 P라는 것부터 P의 진리집합부터 찾아볼게요. 얘네는 인수분해가 지금 7, 4, 28이고 마이너스 플러스니 P의 진리집합은 X는 마이너스 4부터 7까지로 되어 있을 거고요. Q의 진리집합은 X는 크거나 같습니다. A보다 또는 X는 작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A보다 이렇게 큰큰 작작으로 나올 거고요. R의 진리집합은 X는 작습니다. 4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1번부터 보시면 Q이면이 요거죠. A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X가 작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A보다 요거이면 not P라고 했기 때문에 not P는 범위가 이렇게 등호가 생길 거예요. 또 그쵸? 등호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이 될 겁니다. 요게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포함관계가 이렇게 일어나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요. 7보다 크거나 같은데 요거 안에 얘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고 A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성립이 될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둘 다 떼어주니까 A는 4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A는 AND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A는 7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범위이기 때문에 결국 A는 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이것이 A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결국에 얼마가 된다? 7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P이며 R이다가 거짓이래요. 그럼 P이며 R이다가 거짓이라는 건 P가 R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를 먼저 그려주시면 P는 마이너스 4부터 7까지였고요. 범위를 포함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그게 R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R이 이렇게 다 안 그려지면 되기 때문에 R이 4 플러스 B가 이런 식으로만 그려준다고 해도 우리는 요만큼이 포함되지 않잖아요. 이 P가 여기 R이니까 R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뜻이냐? 요 4 플러스 B가 7보다만 어느 쪽에 있으면 돼요? 작은 쪽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때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때는 같으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같으면 둘 다 포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R 안에 P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B는 작습니다. 넘겨줘서 3이죠. 그래서 B가 3보다 작은 최대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3보다 작은 정수 최대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